1913년 전북 김제에서 보천교의 핵심 인물이자 독립운동가 김홍규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정읍의 증산교 일파 차천자교에 있는 서당에서 학문과 서예를 배웠다. 그래서인지 어두운 선천 세계가 끝나고 후천의 밝은 문명 세계가 돌아온다는 후천개벽은 어릴 적부터 그의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훗날 정역을 풀이하며 한반도의 운명을 점쳤다. 속명은 김금탁, 법명은 택성, 버포는 탄허이다. 20살까지 유학을 공부하다가 이후 도교에 심취했다. 이때 평생의 스승을 찾다가 선교에 해박한 하남 스님의 명성을 듣고 편지를 주고받고 하남 스님의 불덕에 빠져 1934년 22살 때 상원사에서 출가했다. 내가 노장 사상을 연구하다 중이 된 사람이거든. 선생이 없어서 사방으로 구하다가 하남 스님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해보고 깊이 빠져 스승 따라 중이 된 거지. 탄허 스님은 출가한 후 책을 덮고 무건정진을 했다. 스승처럼 참선을 통해 도에 이르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승은 그에게 책을 권했다. 그리고 선교 겸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원사에 승려연합수련소를 설치하고 탄허 스님에게 강의를 맡겼다. 하남 스님은 교류가 깊은 경봉 스님에게 자신의 법제자 탄허 스님을 자신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탄허 스님은 출가할 때부터 남다른 배움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출가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강의를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후 월정사 조실을 거쳐 오대산 연수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학생을 지도했다. 한국전쟁 이후 동래 범어사, 통영용화사, 삼척 영은사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다시 상원사로 돌아왔다. 탄허 스님은 1975년 신화 엄경합론을 간행했는데 17년 동안 혼자 번역하고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 1971년 이 책의 번역과 해석에 대한 집필을 마쳤으나 출판 기금을 마련하지 못해 출간하지 못하다가 1975년 출간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불교 신도회에서 원고를 사겠다고 했지만 탄허 스님은 거절했다. 화엄경은 40권, 60권, 80권의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중 80권 화엄경은 당나라의 실타난타가 번역한 것이다. 이를 당나라 이통현이 주석한 것이 40권 신화엄경론이다. 송나라의 지령이 80권 화엄경의 각 부분에 신화엄경론의 해당 주석 부분을 배치하여 합간한 것이 신화엄경합론이다. 80권 화엄경의 주석서 가운데 유명한 것이 화엄경수소연 2초인데 탄허 스님은 이 세 권을 바탕으로 현토하고 번역했다. 일본의 화엄학 연구자이자 스님인 고지마 다이자는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을 바탕으로 화엄경 해설서를 출간했다. 그는 탄허 스님의 책이 없었다면 자신의 해설서를 집필할 수 없었다며 탄허 스님의 사상을 잘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탄허 스님이 가르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이것 하나였지만 가르치는 방법에 관해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사상을 아울러 깨달음이나 도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 그래서 탄허 스님의 사상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대학에서 노장 철학을 강의했을 때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의 강의를 들었고 탄허 스님 또한 그들과 교류를 깊게 나눴다. 그렇다고 탄허 스님이 대상을 가린 것은 아니었다. 자신을 찾는 이는 누구든 상관없이 환영했다. 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다 물으시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말하리다. 탄허 스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물어오는 이를 말리지 않았고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았다. 법당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길러라. 탄허 스님이 추구했던 것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다. 탄허 스님이 후학을 양성할 때만 해도 비구가 사는 곳에 비구니가 함께 생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구니들은 절 아래 마을에 방을 얻어 살면서
공부할 때만 절에 올라왔는데 타너 스님은 그걸 보시고 비구니들을 절로 불러들였다. 이에 대해 전국에서 시비가 일어났지만 타너 스님은 상관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부가 우선이지 비구나 비구니를 따질 때가 아니다. 타너 스님은 특별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불교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보았다. 부처님의 진리도 사람이 깨달아서 전승되고 전파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타너 스님은 후학들을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 주역을 풀이한 주역선회를 출간했다. 타너 스님은 주역과 정역을 풀이하면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다. 미국의 베트남전 패전, 구소련 붕괴, 일본 침몰, 여성 대통령이 나온 뒤에 남북 통일 등등. 이는 정역 풀이에 기반한 기후와 지형의 변화로 인한 예언이었는데 현재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함부로 속단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간방의 사상을 중요시 여겼는데 간방은 주역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용어로 동쪽과 북쪽의 중간을 말한다. 한국이 이 간방의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경어 스님이 만공 스님의 신통을 꾸짖었던 것처럼 불교 내부에서도 타너 스님의 예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은 나라에 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역과 정역을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타너 스님은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인과응보라고 짚었다.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옹지마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상만 사는 세옹지마 같아. 성쇠가 맞붙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역경을 당한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순경을 만난다고 좋아할 것도 없다. 타너 스님 또한 즉시시부를 강조했다. 부처, 즉 깨달음이란 곧 그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우주만유의 핵심이 우주만유를 만들어낸 그놈은 우주만유가 아닙니다. 만일 우주만유가 우주만유를 만들어낸 것 같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우주만유를 만들어낸 그놈은 바로 우주만유가 아닌 우리 마음입니다. 타너 스님은 오대사 월정사와 서울 대연암을 오가며 수많은 책들을 번역하고 간행했다. 그리고 후학을 지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 달려갔다. 타너 스님은 일본 도쿄대학에서 화음학 특강을 하고 대만 국립대학교의 심포지엄에서 비교종교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추앙받았다. 양북 통일을 원했던 타너 스님은 1983년 월정사 방산굴에서 입적했다. 세수 71세, 법납 49세였다. 타너 스님은 22살에 출가한 이후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참선하고 경전을 읽었는데 입적하기까지 이를 어기지 않았다고 한다. 신화 엄경암론을 출간하고 인천문화상을 받고 입적 후 은간문화훈장을 받았다.